부산 송정 민박집.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송정 민박집에 놀러가서 직접 겪은 이야기다. 한여름 성수기 때 여유가 없었던 나는 친구 3명과 가까운 송정이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송정으로 향했다.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집이 부산인지라 널린 것이 바다였고 그나마 송정은 잘 알려진 곳이라 거기라도 우리는 너무 설레었고 기쁜 마음으로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때가 때인지라 민박집, 콘도, 횟집까지 빈집이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판에 이르렀다.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이리저리 갔다 오더니 민박집을 구했다며 얼른 가자고 좋다고 소리쳤고 우리도 그 친구 놈이 대견하다고 소리치며 그 민박집을 향했다. 민박집으로 도착했을 때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막 남은 방이라며 그 방으로 안내하시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. 그 아주머니께서는 우리를 그 방에 안내하시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는 게 너무 역력히 하시는 게 보였고 물론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었지만 방값도 우리가 먼저 치른거 하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. 우리는 성수기 때 남자 4명이서 4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그 방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. 여관처럼 일렬로 서있는 여러 방의 맨 끝 우리는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무슨 계곡 동굴에 들어온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고 우린 순간 몸에 닭살이 오른다는 걸 느꼈다. 우린 모두 순간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. 그러던 중 친구놈이 소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는 장난스러운 말에 나도 동의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. 집의 구조는 정말로 좋았다. 허름해 보이는 민박집에 화장실도 방 안에 있고 작은 싱크대도 있었으며 얼핏 보면 좀 무서울 듯한 풍경화와 선풍기, TV 이런 것들이 민박집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. 나는 좀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욕실로 들어갔다. 욕실은 변기, 세면대, 거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설도 최근에 다시 했는지 모두 새것처럼 보였다.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태어나서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런 느낌이라 표현은 안 되지만 뭔가 찝찝하고 정말 오래 있기 싫다는 그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다. 얼른 씻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뿐이었고 나는 대충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를 틀려는 순간 샤워기가 물 트는 곳이 2군데임을 발견했고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했으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리라 표현도 안 되지만 정말 너무 대충 바른 시멘트하며 굳이 다 드러내고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? 또 너무 급하게 수리한 것 같다는 화장실 전반적인 분위기하며 아주 잠깐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다. 샤워를 하고 세면대로 가고서 세수를 하는데 내 기분 탓인지 자꾸 욕실 안에서 나 말고 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면서 다급히 화장실 나가려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손잡이 아니 자세히 보니 화장실 문까지 새 것이었고 내 이 찜찜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.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그 민박집은 어쩌면 그런 화장실과 욕실이랑은 안 어울릴 만큼 조금 많이 허름한 곳이었기에 난 참 신기하기만 했다. 그렇게 친구들이 다 씻고 나는 우리는 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 마시기 시작했다. 우리는 이야기 끝에 귀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난 겁이 많은 편이라 그다지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난 겁이 없는 편이라 그다지 그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그러던 중간에 우리는 이 민박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. 돌아올 때의 섬뜩함과 특히 화장실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빨리 이 민박집을 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.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이미 우리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렇게 하나 둘 잠이 들기 시작했다. 새벽 무렵 몇 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해가 뜨지 않았던 그 무렵 밖에는 이미 조용한 상태였고 나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터라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. 나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화장실 문 손잡이가 잠겨 있었다.
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며 약간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노크를 하면 빨리 좀 나오라고 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. 그렇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노크를 했고 빨리 나오라고 안에 누구냐고 물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. 난 친구들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잔다고 믿고 계속 문고리 돌리고 두들겨도 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급기야 나는 짜증이 날 대로 나고 얼른 문 쪽으로 달려가서 형광등 불을 켜고 난 정말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. 친구들 3명이 전부 다 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. 나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찝찝함,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 기분을 다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난 미친듯이 친구들을 깨웠다. 친구들은 다 비몽사모에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. 며칠 뒤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대체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길래 나 2차 저차 상황 설명을 하는데 친구들 얼굴이 일제히 다 굳어갔다. 그중 친구 2명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런 자던 도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어났지만 화장실 문이 닫혀있길래 참다 밖에 나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고 한다. 물론 그 친구들은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에 그냥 당연히 화장실 안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다짜고짜 나가려는 것이었다. 우리는 일제히 짐을 챙기고 그 민박집으로 나왔다. 무작정 송정 바닷가로 향했고 우린 넓은 바다를 보는 순간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. 그런데 바닷가의 백사장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찰나 그 마지막 한 친구가 하는 말에 우린 넋이 나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. 친구의 말은 자기가 어제 샤워를 하고 찜찜한 기분이 나가려는 순간 문고리를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단다. 물론 나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세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냥 나왔는데 그 친구의 문고리를 자세히 보니 그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는 장치가 없더란다. 화장실은 그런 문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는 그 문고리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돌려도 보고 했다는데 우린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하고 정말 요즘 말로 낚인다는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.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니 없는 게 분명하겠다. 우린 돈이 트는 걸 보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. 그리고 며칠 동안 평생 눌러보지도 않는 가위를 다 누르고 그 찝찝한 기분을 도통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궁금하기만 했다. 그 민박집에 대해서.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뒤 아는 형이 회를 사준다는 말에 난 송정으로 얼른 넘어갔다. 나는 이미 그 이야기를 대충 다 잊어버렸고 그냥 신기한 일로 약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들 뿐 나 회를 빠르게 먹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. 아는 형을 만나 아는 형이 잘 아는 횟집으로 갔다가 횟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한참 회에 소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 일이 생각났다. 송정에 온 김에 그 형을 놀라게 해주려고 한참 그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서빙하는 횟집 아주머니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. 그 이야기는 그 민박집에 딱 작년 이맘때쯤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묵고 있던 민박집 그 방이었단다. 사건의 전말은 어떤 중년 불륜이 그 민박집에 일주일 동안 있을 거란 말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한 뒤 그 방에서 머물렀는데 그 남자가 그 주인 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좀 달라는 것이었단다. 아주머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힘들게 찾아서 줬고 그 남자는 그 이야기로 화장실에 3일 정도 감금을 시켰고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며 그 다음날 싸이기로 목을 졸라 죽이고 나머지 날 동안에는 방치해뒀단다.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에 그냥 민박집 주인은 사람이 죽었을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단다. 그만큼 성수기 때는 바쁘니 그 여자가 행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을 터인데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난 방 청소를 간 집주인은 그 시체를 발견했고 그 시체는 잔인하게 짝이 없었고 그 여자가 목이 졸려 죽는 순간에도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역력했단다. 그러고 나서 사건이 수습될 무렵 유독 그 방에서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. 그래서 화장실에는 아예 잠금장치도 없애버렸단다. 이 횟집 아주머니도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었다.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. 난 생각해본다. 그 여자는 죽는 순간보다 감금되어 있던 3일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. 그리고 그 횟집 아주머니께 말씀하시길 그 민박집은
그 후로 그 방에는 연인이나 여자들끼리 놀러온 손님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.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. 나중에라도 이상한 민박집이 되도록 피하세요. 저는 이 일 이후로 전적으로 제 직감을 믿게 되었으니까요.